자, 이번 시간은 우리 부동산 투자론 들어가도록 할게요. 부동산 투자 파트는 문제가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6에서 한 7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투자 1, 2, 3로 제가 구분을 했는데요. 8문제가량 출제된 적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스타트가 이제 지렛대 효과라는 건데요. 그 지렛대 효과에서 문제가 한 문제 정도가 배정이 됩니다. 영어로 이제 레버리지라고 하는데요. 자, 교재에서는 이제 여러분들 투자론 파트에 1번 부동산 투자 일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1번, 2번, 3번에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레버리지 효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렛대 효과가 출제가 되는데 이렇게 무거운 짐을 올리는 게 지렛대입니다. 그래서 혼자 올리는 것보단 타인이 들어줘서 좋죠. 그래서 자기가 투자한 돈을 자기 자본이라고 하고요. 타인 돈을 타인 자본이라고 합니다. 자기 돈을 지분이라고 하고요. 타인 자본은 이제 부채라고 하는데 보통 저당이라는 표현을 써요. 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지분 투자자가 용어 정리로 가는데 이게 이제 지분 투자액이 갑돌이가 투자가 되고 저당 투자는 은행입니다. 저당 투자액이 되면서 A은행한테 돈을 빌린 거죠. 그래서 자, 이건 편법인데요. 지분은 지 거, 자 어떻습니까? 저당은 저분 거, 저분이 이제 은행이시죠. 이렇게 암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차입 비율이 높아질수록 또는 대부 비율이 높아질수록 부채 비율이 높아질수록 어때요? 지렛대 효과가 커지겠죠. 그래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입니다. 지렛대 효과가 커지면서 자, 수익이 높을수록 위험도 높죠. 그 위험은 이제 금융적 위험이라고 다음에 배우실 텐데요. 금융적 위험이다. 자금을 융통해서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계산 방식이 나올 수가 있는데 보통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1억을 투자해서 옛날에 출제가 됐던 게 총 자본입니다. 총 투자액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임대사업을 하면서 순소득이 생기죠. 운영소득과 처분소득이 있는데 그냥 운영소득만 2천만 원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총자본 수익률이라는 게 나옵니다. 종합수익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수익률을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자, 얘는 이제 내 돈만 갖고 투자했을 때요. 그래서 1억에서 2천만 원의 수익밖에 못 올렸으니까 20%입니다. 타인 돈을 안 빌렸을 때거든요. 그럼 타인 돈을 빌려야 지렛대 효과 커지는 게 지렛대 효과인데요. 자, 총자본을 봤을 때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이 있습니다. 자기 자본을 지분이라고 했고요. 타인 자본을 저당이라고 했죠. 그러면 지분 투자액과 이 타인 자본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 지분이 4천만 원이 내 돈이고 타인 돈이 6천이에요. 그럼 지분 수익률을 구하라.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하라. 그럼 4천만 원으로 가야 돼요. 4천만 원이 내 돈이니까 2천만 원에 대한 이 순소득은 똑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자, 저당 수익률이라는 건 누가 먹는 거예요? 은행이 먹는 거죠. 연 10%의 차익금리, 대출금리가 있다. 그걸 저당 수익률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6천에 10%니까 그냥 바로 600만 원이 나옵니다. 1,400만 원이니까. 자, 이걸 계산해주면 35%가 나와요. 내 돈만 투자했을 때는 20%인데 타인 돈을 빌리니까 15%가 늘어났죠. 자기 자본 수익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그래서 이는 타인 자본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자기 자본 수익이 확대됨에 따라서 이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근데 지분 수익이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그 위험도 높아지겠죠. 자기 자본은 지분, 타인 자본은 저당이라고 했어요. 밑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보시고요. 넘기시면은 자, 일단 어때요? 2번, 3번에 대한 얘기는 한번 보시고요. 결론을 볼게요. 정의냐, 부냐. 여긴 중립적이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렛대 효과라는 것은 플러스 지렛대 효과와 마이너스 지렛대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립적 지렛대 효과가 제로인 게 있어요. 그럼 제일 커야 되는 게 자기 자본 수익률입니다. 지분 수익률이죠. 그 다음에 이제 총자본 수익률이 그 다음이죠. 총자본 수익률을 우리가 종합 수익률이라고 얘기하죠. 은행이 먹는 게 저당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저당 수익률이 가장 낮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저당이 더 크다, 그럼 이건 부가되고 같으면 영의 지렛대 효과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저당 수익률이 아까 차익금리였죠. 차익금리가 10%고 그 다음에 자기 자본이 20이면서 20보다 높은 걸 찍으셔야 돼요. 35%가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저당 수익률이 만약에 30%고 얘가 20이다. 그럼 얘 20보다 낮아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20이고 얘도 20이다. 자기 자본이 20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의 랩을 찍고 되려면 이 지분 수익률이 더 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 자점조로 해보세요. 자종조. 자, 제가 야매로 이 큰 짐을 지려면 내가 큰 자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제가 자점조 그럽니다. 그럼 자는 뭐냐? 자기 자본, 그 다음에 종합, 그 다음에 저당. 이 순서를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그런 결론을 이제 보시면 되고, 특징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지렛대 효과의 정의 레버리지 효과가 보통이면 타인 자본을 많이 빌리면 그만큼 자기 자본이 높아져야 돼요. 타인 자본을 많이 빌렸기 때문에 채무 비용도 커집니다. 부채를 많이 사용하면 투자를 할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은 지폭은 커지겠죠. 다 같은 방향으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수익과 위험의 관계는 이제 동시에 증폭하니까 비례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전세를 안고서 집을 구입했다? 그럼 전세 자금은 타인 자본이에요. 전세 계약이 보통 2년이면 집값이 올라가죠. 이것도 지렛대 효과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합니다. 지렛대 효과가 문제가 한 문제 배정이 됐다고 이제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우리가 교재로는 제목으로는 공이 투자를 위한 기초이론의 수익률과 위험, 수익률이 있는데요. 거기 수익률도 있고 위험도 있어요. 근데 수익률이라는 개념은 이따 말씀을 드리겠고,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부동산 투자의 위험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금 법인율로서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또 한 문제가 배정이 되어 있어요. 두 번째 테마는 나중에 이제 제가 요약 강의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지렛대 효과가 먼저고요. 두 번째는 위험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적 위험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금의 융통을 많이 해서 부채를 많이 빌리면 그만큼 자기 자본 수익률은 높아지지만 지렛대 효과가 커지지만 채무례행 가능성이 커지니까 위험이 높아지는 게 금융적 위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금 법인율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는 지렛대 효과를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위험에 대한 종류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험에 대한 종류가 투자에 대한 위험이 사업상 위험, 그 다음에 금융적 위험, 법적 위험, 인플레. 사금, 법, 인, 유입니다. 유동성 위험까지. 우리 시험 문제는 오지선다니까 이 중에서 아닌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금융적 위험을 봤잖아요. 금융적 위험은 지렛대 효과를 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부채를 사용해 투자를 하게 되면요.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률, 즉 지분 수익률이 증가하지만 지렛대 효과는 커집니다. 그렇지만 부채가 많으면 원금과 이자에 대한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파산할 위험도 그만큼 더 커지게 되겠죠. 자, 이것을 우리가 금융적 위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서 금융적 위험은 이제 부채를 많이 빌려서 된다고 느끼셨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부동산 투자의 위험의 유형입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사금, 법, 인, 유라 그랬어요. 자, 사업은 사업상입니다. 사업을 잘해야죠. 그래서 경영 위험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사업 자체에서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쪽은 자금의 융통으로서 금융적 위험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재무 위험이다. 재무적 위험이면서 부채를 많이 빌리면 위험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법적, 법이 바뀌어서 그 다음에 인플레 위험.
다음에 유동성 위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자만 떠서 우리가 사금 법인으로 외워두시고요. 자, 사업 자체에도 연유되는 게 수익이 나빠질 가능성이 큰데 세 가지가 있어요.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적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항상 수요와 공급이 변동하죠. 그래서 위험합니다. 피할 수가 없죠. 수요 공급이 변동에 의해서 시장 상황이 바뀌면서 피할 수 없는 위험이 나타나고요. 자, 만약에 우리가 수요가 많은 걸 보고 투자를 했는데 이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공급이 많아요, 물량이. 그러면 우리가 단체하게 되는 거죠. 자, 운영은요. 자, 운영을 하면서 근로자들이 파업한다든지 영업비가 변동한다든지 그럼 이런 것들은 이제 피할 수가 있겠죠. 영업비 변동. 이런 것도 이제 피할 수 있는 위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위치적 위험은요. 만약에 터미널 근처에다가 상가 건물을 했습니다. 터미널 한 달 있다 이사 간다고 따라 이사 못 가죠. 부동성이라는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입지 선정이 실패될 수 있어요. 그래서 위치적이라는 자체는 이제 위치의 고정성, 부동성 때문에 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런 우리가 입지 선정이 잘못돼서 올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중간 점검을 해보겠는데, 자, 사업상 위험은 세 가지가 있어요. 다른 법정이나 금융적이 위치적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야매로 가는데, 자, 사업장을 차리면요, 누구나 찾기 쉬운 위치 있어야지 어려운 위치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쉬운 위치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법적이라는 자체는요, 이 부동산은 법적 규제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법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이 변해서 갑자기 규제할 수도 있죠. 여기 땅에다가 개발을 하려고 실버타운을 지려고 해요. 근데 갑자기 그린벨트를 묶입니다. 위험하죠. 그래서 법적이라는 것은 법적 규제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얘는 법률적 환경이 변해서 그래요. 변화가 중요하죠. 그래서 정부의 화폐 정책이나 재정 정책으로 시장일이 변화시켜서 이런 것들이 됐다는 건 이 자체가 시장 이자율이 변한 그 자체의 결론으로 보는 게 아니라 원인으로 봅니다. 정부의 정책이 바뀌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인플레라는 자체는 어때요? 물가가 상승하면 화폐 가치는 떨어집니다. 자, 그 내용을 볼게요. 자, 인플레가 심하면요, 대출자가 은행이에요. 원금의 실질적인 가치가 하락합니다. 그럼 이걸 회피하기 위해서는 고정이 아니라 변동이자를 대출하죠. 그럼 변동이자를 대출하게 되면 그만큼 차입자인 투자자가 위험하게 됩니다. 그만큼 채무자는 이자 지불과 원금 상환의 부담이 가중돼요. 그래서 그만큼 나중에 우리가 요구 수익이라는 것은 예상된 인플레까지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예상된 인플레가 발생되면 요구 수익도 증가시킨다고 나와요. 근데 유동성이라는 것은 어떤 자산을 현금화시키는 정도가 유동성인데요. 자, 우리는 현금화시키기가 어려워요. 낮은 현금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금매물을 내놓게 되면 싸게 내놓게 되죠. 손실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동산을 금매로 내놓게 되면 현금화시키기 위해서 낮게 되니까 시장 가치에 손실이 올 수도 있죠. 자, 그렇게 엄밀히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잡을게 넘기시면 이제 그 전 페이지죠. 이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에 대한 관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에 대한 관계를 얘기를 하겠는데요. 자, 실질적으로 여기는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라는 얘기가 책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요약 강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미리 요약 강의를 하기 전에 한번 그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를 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 내용이 지금 여기는 없죠. 그래서 이제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만 빼고 이 수익률에 대한 개념을 좀 잡는 걸로 갈게요.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는 제가 나중에 요 다음에 요약 강의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암만 제가 필기를 해드려도 필기하기가 좀 힘드시기 때문에요. 나중에 제가 그 PPT로 요약 강의가 나오면 그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동산 투자 원 파트를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지렛대 효과에서 문제가 하나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 부동산 투자의 위험에 대한 유형, 사금 법인율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수익률에 대한 종류예요.
수익률에 대한 종류가 자,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실현 수익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률이라는 개념에서 특히 이제 기대 수익률은 계산 문제가 한 문제 정도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자, 그럼 먼저 자, 수익률이라는 개념을 살펴볼게요. 그럼 수익률이라는 개념의 정의는 어떻게 되느냐? 자, 내가 만약에 투자를 한다. 1억을 투자했다. 자, 여기 이제 용어가 정리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냥 거기 단순하게 우리 책에는 투하 자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투한 1억을 자본이에요. 근데 투자 비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을 샀어요. 그럼 부동산의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나중에 이제 가격이 우리가 하락한다 이렇게 보는데 이 가격이 부동산 가치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시장 가치라고 봅니다. 시장 가치는 시세를 얘기를 해요. 책에 나와 있는 용어가 좀 힘들 텐데 그래서 1억이고 그 다음에 순수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순수익이 만약에 2천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가 예상된 순수익이다. 이게 기대 수익률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때요? 분모에 대한 분자니까 투하 자본에 대한 순수익에 대한 비율이죠. 그렇게 된다는 거 꼭 정리하십시오. 그러면 시험 문제요. 수익률에 대한 종류가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실현 수익률에 세 가지를 고르라는 게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판단하셔야 되는데 자, 가볼게요. 자, 지금 여기를 투자하게 되면요. 이 한 층을 투자하게 되면 1억을 투자하게 되면 20%의 수익률이 나온다고 봐요. 그러면 자, 이 A 대안을 선택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냥 이렇게 갈게요. 우리가 만약에 그냥 건물이 그냥 1억이라고 봅시다. 여기 낮겠지만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건물이 1억을 투자하게 되면 여기서 10%가 나온다. 이 대안이다. 자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기대 수익률이라는 겁니다. 자, 기대 수익률은 예상된 수익률이죠. 확실한 게 아니죠. 기대 수익률은 아직 예상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대되는 건 예상된 거다. 연 20% 나온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대 수익률을 우리가 예상 수익률이라고도 한다는 자체는 사전적이에요. 투자를 하기 전이죠. 사전적 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기 생각해 보세요. 투자한 후에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분석하는 거죠. 당연히 사전적이라는 건 이해 가실 거예요. 투자한 일이 벌어지기 전이라는 얘기죠. 자,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좀 어려운 게 기대 수익률은 내부 수익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 지금 얘가 갑돌이가 이 대안을 살려고 이 안에 들어가서 내부적인 걸 봅니다.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이라는 건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창문 너머로 봤더니 다른 대안들이 있답니다. 그럼 다른 대안들은 이 대안이 아니라 외부라는 얘기죠. 그래서 외부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자, 외부 수익률은 최소한 보장되는 요구 수익률입니다. 자, 요구 수익률이라는 자체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최소한 보장되는 수익률이고요. 우리가 만약에 얘가 연 20%다. 그럼 저 대안을 선택을 합니다. 얘는 기각하죠. 자, 그럼 얘는 포기한다. 포기한 비용을 기회비용이라 그래요. 기회비용. 이 기회비용에 대한 성격을 갖고 있고요. 10%라고 한다면. 그래서 얘는 외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자 판단의 오른쪽에 박스가 음영 박스가 있어요. 그러면 저 A 대안을 내가 선택을 하겠다. 그럼 어떻게 해서 선택을 하겠느냐? 그럼 당연히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커야지만 난 저거 선택하겠다는 거죠. 투자가 증가하죠. 그래서 선택이 됩니다. 같은 것도 균형 투자가 돼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만약에 기대 수익률이 보다 요구 수익률이 더 커요. 그럼 어떻습니까? 요구 수익률이 더 크다는 자체는 저 대안보다 다른 대안이 더 크잖아요. 그럼 저 대안을 기각할 거란 말입니다. 자, 요게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요걸 이제 선택한다, 안 한다라는 것도 있고요. 여기에 대한 밑에 이 관계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실현 수익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후적이라는 자체가 사후적 실현 수익률은요,
실현을 거꾸로 해보세요. 현실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사후적으로서 저 어떻습니까? 1년이 돼봐야 돼요. 1년 후에 대한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연 20%다. 그럼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투자 대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실현은 당연히 투자 대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내가 자체적으로 투자하려는 저 내부가 바로 자체의 기대 수익률입니다. 근데 다른 대안들에 대한 외부가 요구 수익률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부 수익률이라는 자체가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내기, 외요 이렇게 한번 외워보세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걸 이제 한번 보실 거예요. 모의고사 보시면 학교론 점수가 누가 많이 나오는지 저랑 내기 하실래요? 그럼 교수님, 내기는 갑자기 외요 하셔야 됩니다. 야, 내기 하자는 애가 자신감이 있죠. 그래서 내기가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암기하시면 암기법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오른쪽에 그 요구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 관계를 보기 전에 우리가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을 한번 볼게요. 자, 수익률이 처음에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나옵니다. 예상에다 동그라미 치고 내부죠, 내기죠. 그래서 투자 재산부터 기대는 예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상 수입, 예상 지출.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이제 공이 투자를 위한 기초론의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 사업 자체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부 수익률이죠. 그래서 토지를 1억 갖고 투자했다. 1억 2천을 매각했다. 그럼 기대 20%가 된다는 거죠. 자, 요구 수익률은 우리가 기회비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보장되니까 최저 필수 수익률이고, 내기하실래요? 왜요? 그럼 투자안의 위험과 기회비용을 반영할 때 대상의 자금을 투자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비용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랬죠. 주어진 예산안에서 어떤 대안을 선택할 때 포기해야 되는 다른 대안을 얻을 수 있는 최선의 수익이 기회비용이에요. 즉 어떤 투자가 다른 투자의 대안을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얘기하는데요. 외부적인 거죠. 근데 실현 수익률은 어때요? 실제 수익률, 사후 수익률, 역사적 수익률입니다. 투자가 이루어진 한 후죠. 실제 달성된 실현 수익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 비춰보세요. 자, 우리가 직접적으로 내부가 그러니까 기대가 요구보다 커야지만 투자하지 실현이 커야 된다고 투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투자 결정 시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수익률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현 수익률은 투자가 이루어진 후고요. 그 다음에 실현을 거꾸로 하면 현실입니다. 사후 수익률, 역사적 수익률. 우리가 1년이 돼봐야 안다는 수익률이에요. 1억을 구입한 건물이 1년 후에 실제 1억 2,500만 원이 벌었다. 그럼 25%의 실현 수익이 되는 거죠. 투자 판단에 들어갈 수 없죠. 나중에 투자를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대한 검증은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투자 의사결정이라는 게 기억번하고 니은번이 있습니다. 자, 얘가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자, 얘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이제 내기하실래요? 외우라는 자체가 눈에 들어오셨고요. 기대가 요구보다 커야지만 투자를 합니다. 근데 이 자체가 시장 상황이 이제 변하는데요. 자, 이제 그 관계가 기대가 요구보다 클 수도 있고 요구가 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같아진다는 자체가 균형 투자예요.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가 한번 나왔었는데요. 자, 이건 너무 정확하게 그 자체를 이해하셔야지 이걸 암기한다고 되시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천천히 가볼게요. 우리가 당연히 자,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큽니다. 그럼 저 A 대안을 선택을 하겠죠. 선택을 한다. 그럼 택에 보시면 그 대상 부동산의 투자 수요는 어떻게 됐어요? 투자 수요는 당연히 증가하겠죠. 근데 수요라는 개념도 우리가 수요에서는요, 산 수요가 아니라 사려고 하는 수요예요. 아직 안 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가격을 올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1억에 2천만 원에 20%가 났다고 한다면요, 가격이 올라갑니다. 2억으로 껑충 뛰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엔 1억이었는데 지금 2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상 부동산의 시장 가치 상승은 이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전에는 1억에 2천이었는데 2억에 2천이라는 자체는 투자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수익률은 당연히 낮아지겠죠. 그래서 키포인트는요, 대상 부동산의 수익률이 감소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증가가 아니라 감소한다는 거죠. 근데 계속 감소하는 게 아니라 같아져요. 나중에는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같아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기대보다 요구 수익률이 크다고 봐요. 그럼 당연히 저 대안은 기각하죠. 그러면 책에 보시면 투자 수요는 감소할 겁니다. 사려고 하지 않겠죠. 그러면 이제는 사는 사람들이 적으니까 가격이 하락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1억이 2천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봐봐요. 그럼 1억이었던 게 막 8천만 원이 줄어서 2천만 원 떨어졌다면 2천만 원이라는 건 100%입니다. 수익률이. 그렇게 나진 않죠. 그만큼 떨어질 수도 없어요. 근데 만약에 떨어졌다고 하면 부동산 가격은 하락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기대 수익률은 더 올라가는 거죠. 기대 수익률은 증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계속 증가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균형 투자로 균형을 이룹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같을 때도 투자 대안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대와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같아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오지선다 1번, 2번, 3번, 4번, 5번을 낸다면 거의 다 출제는 아마 4번에 틀리게 될 거예요. 왜냐면 자, 기대가 요거보다 크면 투자한다는 걸 아시면서 투자 수요가 늘어나고 가격이 올라간다는 걸 상상합니다. 근데 초보자들은요, 아직도 못 잡으신 분들은 투자하기 전이거든요. 투자를 한 다음에 가격이 상승했다면 양도 차익을 얻었죠. 근데 이거는 투자를 하기 전에 가격이 올라갔다는 것은 자기 투자 비용이 늘어난 거예요. 기대 수익률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이건 편법입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여기서는 얘네들이 나중에는 같아져요. 그럼 중간에는요, 반대지 같아집니다. 기대 수익률이 높죠. 근데 중간에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하락해야지만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요거보다 기대가 낮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기대 수익률이 당연히 상승해야지만 같아진다는 얘기죠. 이 반대적인 개념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이제 나중에 암기하기 힘들기 때문에 기대가 요보다 크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겠다? 반대다. 기대가 낮아져서 같아진다. 요구가 기대보다 크다? 그럼 선택을 안 하겠다. 투자 수요가 감소하고 시장 가치가 하락하면 수익률이 증가해서 반대로 수익률이 증가하니까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기대와 요구가 같아진다. 이렇게 염두를 보십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요약 강의 때 또 강의를 또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좀 아쉬운 건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라는 자체가 책에 좀 나오지 않죠. 그래서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도 제가 요 다음에 이제 요약 강의 때 말씀을 드릴 때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라는 자체를 여러분이 제가 물론 그 내용적인 면은 책에 좀 없기 때문에 요약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거는 화면이 나와야 내용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음 화면에 요약 강의 때 말씀을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은 이 투자 가치와 이 시장 가치라는 기본적인 개념만 잡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다음 강의 때 연결되면서 연결시켜 보세요. 자, 그러면은 시장 가치라는 게 있었습니다. 시장 가치는 시세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요게 아주 간단하게 시장에 나와 있는 시장 가치는 시세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시세가 20억이면요.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어요. 객관적 가치죠. 근데 야, 너 거기 투자 가치가 있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투자 가치가 더 있어야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부적인 그 식은 제가 화면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 투자 가치는 당연히 주관적인 가치입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주관적 가치가 더 커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 A 대안을 선택할 때 투자 판단입니다. 투자 가치가 같은 것도 균형 투자라고 그랬어요. 시장 가치보다 커야지만 투자하죠.
그 다음에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작으면 소지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투시라고 외우세요. 투시. 그러니까 우리가 투시라는 건 이렇게 투시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투시를 이렇게 보신다면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번 과정은 이제 지렛대 효과 부동산 투자 위험에 의한 수익률의 종류인데요. 다음 시간에 제가 정리를 다시 해드리고요.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를 다음 요약 강의 때 다시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